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 오늘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두산퓨얼셀을 가지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두산퓨얼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기다리신 분들, 알고 있으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요거 이 쌍바닥을 만들고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차근차근 주봉의 60일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그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외에 디테일한 부분들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최근 뉴스 한번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에 맞춘 다시 한번 디테일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모회사로 있는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청정 수소 생산하는 데 맞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두 회사는 청정 에너지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저장 설비 구축하는 것과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한 국내외 수소 생산 공동 연구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청정 에너지원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공동 개발 등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보이는 게 수소 관련이잖아요. 근데 수소하면 뭡니까? 두산 퓨얼셀이죠.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퓨얼셀도 여기에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밀어주는 연구 개발을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지금 당장 이게 뭐 특별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요번 이 맞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건 현대차 투자증권의 기동진 애널리스트님이 현대차 투자증권의 강동진 애널리스트님이 작성해 주신 레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39,000원인데 이제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위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이긴 한데 그래도 목표가를 6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던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실적이 2분기까지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됐냐라고 한다면 지난해 신규 인가 지연으로 2분기 수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수주가 안 좋아서 실적이 2분기까지는 그렇게 썩 재미를 못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HPS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요거 시행이 2020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강제적으로 수소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인데 그러면 이 두산퓨얼셀이 한국에서 1등이잖아요. 매출이 올해 한 3분기, 4분기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수주가 폭발하면 폭발했지 줄어들진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공장의 캐파가 지난해 말 90mW에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40년까지 8GW를 보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쪽의 시장의 파이도 커질 것이고 회사의 생산 물량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회사의 목표이긴 한데 그래도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회사에서도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수준으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사 같은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연료전지 회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같은 거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이 정도로 수소 에너지에 적극적인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 그렇게 성장하는 시장 속에 점유율 1등 회사다? 프리미엄을 더 이제 붙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주가에 분명히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퓨얼셀의 월봉만 본다면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지금 추세가 꺾였어요. 깨졌잖아요. 뭐 이건 안 좋은 건 그냥 안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이긴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봉상을 봤을 때 지지라인 확실하게 딛고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봉상을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쌍바다 W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주봉상으로 봤을 때 61선 타고 확실하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흐름 나오겠죠. 그렇다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물론 한 번에 지금 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인 47,000원 위로 올라가긴 힘들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이번 달 양봉이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양봉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좋다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물렸다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래에서 이제 막 사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목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베스트는 뭔지, 먼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그림이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지지를 받는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몇 번씩 지지를 받던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이고 한 번 더 튕겨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정확하게 쌍바닥 모양이 나오잖아요. 쌍바닥 모양이 나오면 보통 대개 어떤 식이 나오면 단기 추세가 꺾이다가 돕니다. 위로 돈다라는 건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면 처음엔 속도 잘 안 붙겠지만 어느 순간 속도 붙으면 크게 가겠죠. 요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그림이 있다면 이 저점 라인이 있죠. 여기를 한번 깼다가 스탑로스 걸어놓은 물량들 싹 받아가지고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그림 나올 때는 진짜 빠른 시간 내에 개미들 붙이는 거 없이 말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양봉 좀 큰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요 가격이 얼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44,000원 중반까지는 쉽게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차선도 생각을 해야겠죠. 차선이 있다면 역시나 지금 제가 그어놓은 라인 밑으로 빠져서 아래에서 횡보하는 그림이겠죠. 다만 요때 꼭 중요한 건 이전에 저점 라인 여기는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요건 꼭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로 빠지면 이게 상당히 거래량이 터져준 자리가 얇아가지고 쉽게 작은 물량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저점 라인 지키면서 아랫부분에서 횡보하는 게 차선이 되겠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38,000원 위에 최근 저점 라인 위로 올라가서 자리 잡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건 기억하시는데, 만약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떨어져, 또 떨어져. 이때는 제 답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이 종목 지루해질 수 있고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요런 그림은 웬만하면 진짜 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최악은 그냥 최악이라고 하면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온 그림보다 그냥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 요거는 그냥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어놓은 241 1년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수가 있긴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 이평선이 위에 많으니까 뭐가 얘를 좀 누를까? 이제 물음표를 다들 띄우실 거 아니에요. 그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90일 라인을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종목은 떨어졌을 때 60일을 딛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91선 라인을 계속 딛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딛었던 게 위에 올라가면 이게 가장 무서운 그러한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60일보다는 조금 더 90일 쪽, 이게 아마 91선이랑 100일선이랑 비슷하게 있을 텐데 요 90일, 100일선 라인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성장 동력은 두산 퓨얼셀은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의무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수소 전력, 요 정책 또한 곧 있으면 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의 성장세는 더욱더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단기간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도 있고 정말 길게 질질 끌었다가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최선, 차선, 최악, 그리고 말씀을 드린 라인들, 가격대들, 요거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